안녕하세요. 리뷰 있다의 먹구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후지필름의 X-T30 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세대는 아니고 1세대예요. 요 카메라는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파티클에서 대여를 했어요. 원래는 X-T4나 X 프로 3 이런 제품들을 대여를 하고 싶었는데 요 카메라랑 그리고 X-E4 요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X-E4도 제가 RF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긴 했는데 이 XT30 이 제품이 후지필름에서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인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메라를 대여하게 됐습니다. 렌즈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환산 화각 35mm에 해당되는 그리고 또 경박 단소한 렌즈인 후지필름의 XF 23mm f2.0 단렌즈를 대여했어요. 2박 3일의 대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어제랑 오늘밖에 없었는데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소니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느껴본 후지필름 카메라에 대한 경험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이 후지필름 카메라들이 대체로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얘는 더더욱 클래식한 그런 카메라 느낌이 나죠. 개인적으로 저는 RF 스타일 카메라가 더 취향이다 보니까 소니의 알파7C를 사용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의 SLR 스타일 카메라라면 저도 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사실 후지필름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XT30에도 여러가지 필름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비아, 벨비아, 아스티아, 클래식크롬, 프로네가, 하이나, 스탠다드, 이터나, 아크로스, 모노크롬, 세피아 이렇게 다양한 필름 레시피들이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레시피는 제가 아무래도 풍경 사진이나 공간에 대한 사진을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벨비아를 좀 선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프로비아도 괜찮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래식크롬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클래식크롬이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제 취향에 맞는 결과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클래식 네거티브가 어떤 색감인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클래식 네거티브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선택 장애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BKT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 모드라고 해서 3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미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필름 레시피 3개를 한 번에 얻어낼 수 있어요. 한 번 촬영을 하면 한 번에 3장의 사진을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만 빠르게 촬영하고 싶다면 커스텀 키를 할당을 해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LCD 스크린인데 이건 캐논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느꼈지만 후지필름 카메라의 LCD도 소니에 비하면 확실히 선녀 같아요. 이게 소니 액정이 워낙에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 액정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 게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는 것도 그런데 필름 시뮬레이션을 바로 확인해 보려면 거기에 맞는 색감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LCD 화질이 좋아야 확인하기가 좋겠죠. 반대로 소니는 애매한 편인데 이게 필름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이 알파7 마크4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LCD가 여전히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입힌 결과물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반면 이 XT30의 액정 퀄리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틸트 퀄리티인데 물론 저는 이제는 스위블 액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틸트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틸트 움직임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서 저는 좋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사용해본 비교군이 저한테는 소니의 RX100 시리즈나 G7X 이런 제품들밖에 없다 보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얘가 일단은 그 똑딱이 카메라들보다는 비싸지 않은 저가형의 카메라이다 보니까 비교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RX100은 잘못 만지면 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틸트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G7X는 그것보단 낫긴 한데 좀 뻑뻑하게 움직이고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XT30의 틸트는 적당히 뻑뻑하면서도 딱딱 제동이 걸리는 그런 각도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틸트 조절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이 XT30 바디에는 손떨림 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진짜 영상이 지진이 나더라고요. 닌자 스텝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조심해가면서 걸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얘가 스위블도 안 되고 틸트도 90도까지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촬영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사진용 혹은 누군가를 내가 영상으로 서서 촬영하는 용도 그 정도로는 적합할 것 같아요. 결론은 얘는 사진용이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는 이것저것 더 사용을 해보고 자세한 후기를 남겨보고 싶었는데 이틀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카메라가 참 좋았던 게 작고 가볍다 보니까 넥스트랩으로 목에 걸고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스냅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니나 캐논 카메라는 그냥 흔한 미러리스 디자인이다 보니까 몸에 딱 붙였을 때 패션 아이템 느낌이 좀 덜 나는데 얘는 귀엽고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카메라다 보니까 패션 아이템의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걸고 몸에 착 붙이고 다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카메라였어요.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서브 카메라로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하나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직은 희망사항이지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